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분기와 대비해서 반토막 난 실적으로 1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급락과 또 수요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싶더니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소식이 또 반도체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하반기 전망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이순단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위원님 어제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보셨죠? 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분기랑 비교하는 건 반도체는 늘 말씀드렸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만 쭉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도 그렇고 전년 과거의 동기. 2분기 네, 실적들을 2분기 것만 쭉 쭉 봤는데 뽑아서요. 네. 보면은 그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한 게 2012년이고요. 네. 그때까지는 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이 2,500억 수준이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랬다가 2014년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점프를 했었고 그다음 결국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7년 정도를 봤을 때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내려갔던 게 딱 두 번 있더라고요. 2016년에 한 번 있었고 그때가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가격 하락을 감안했을 때 뭐 6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을 한 거면은 사실은 2017년과 18년이 너무 오버슈팅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조금 우리가 노이즈라고 제외해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네.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2015년과 2016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약 7천억에서 9천억 사이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조금 언더가 나와서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그때보다 더 낮아졌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최근에 설비 투자로 인한 효과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뭐 감사는 이제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네. 연말부터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감사는 했거든요. 감사, 예, 예. 그래서 팹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특히 예. 신규 팹 같은 경우는 워낙 신규 팹은 가동률이 높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잘못해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인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미쳤나 생각이 되고 네. 아마 캐시플로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실은 감가상각을 제외한다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이 SK하이닉스 2분기 어닝 쇼크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하이닉스 실적, SK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했고요.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24% 하락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품 위주로 이번에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도 가격 하락폭이 좀 컸지만 반면에 출하량 자체는 또 낸드는 빅그로스가 40%가 나와서 비록 단품 위주로 팔긴 했지만 어쨌든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서버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번 2분기에는 PC 쪽하고 모바일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비중 자체가 지난 1분기 대비 높아진 거는 또 탄력적으로 하이닉스가 대응한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지금 감사는 하고 있고 일부 스팟 가격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고객 재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재고 수준도 높기 때문에 3분기까지 고정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4분기에도 고정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격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 회복은 본격적인 회복은 2020년 상반기 정도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주가 흐름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지금은 어제는 감산이랑 그다음에 생산 캐파를 조정한다는 것 때문에 반등을 한 거고요. 확실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제품 가격 하락폭이 워낙 깊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일부 일본 규제 그리고 상반기에 있었던 하웨이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웨이 제재는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상당 부분은 일본 규제는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메모리 가격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메모리까지 규제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업황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사실은 실적은 나쁜데 주가만 지금 빨리 오른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을 조금 전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긴 그림에서 보면 메모리 고정 가격은 2020년 어느 시점에는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앞서서도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들었다시피 그 가격이 한 4분기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원래 일본의 수출 제재라는 이제 생각지와 같은 돌발 네.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하반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네. 최근에 잠깐 반등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하반기 조정이 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일본의 수출을 통관 절차만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출 금지할 경우에 되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기업의 실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2배가 되고 생산량이 절반이 되면 매출은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고정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의 가격 상승은 그다지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SK 하이닉스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맨 처음에 7월 초에 사실은 그 이슈가 터졌을 때 저희들이 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확보를 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 어렵고 네. 기업마다 아마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겠죠, 확보는. 지금도 사실은 뭐 국내 생산 업체들 물량을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일본에서 나오는 물량이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금지가 되게 되면 네. 지금의 노력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큰 슬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의 심리적인 리스크 정도로만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2, 3개월 정도를 지금 또 감산을 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생산 물량을 줄이면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을 조절을 또한 해나가는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국산 한율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박영선 장관의 말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국산의 제품에 대한 좀 신뢰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케미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순도가 중요한 팩터인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 업체들이 생산하는 불화수소가 12.9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는 99점 하고 뒤에 9가 10개가 더 들어가는 건데 국내 업체들은 그게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서 근데 나인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어떤 개발 비용이나 또한 원가 측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인의 3개 정도 차이만 1000배 이상의 기술 수준 격차 나는 거라서 우리가 단기간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은 어려웠구나. 당장 이게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뽑아왔더니 예.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품목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반도체에서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실리콘 웨이퍼를 비롯해서 네. 또한 저희들이 비메모리나 차세대에 사용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실리콘 화합물 계열의 웨이퍼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장비가 다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레티클과 마스크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수출 금지 내지는 3개월에 또한 유예기한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신규 팹을 건설한다든지 기존 팹에도 저희들 계속 교체 수요들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좀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감산을 결정하게 된 데는 뭐 재고 확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디까지 장기화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감산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도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하이닉스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예. 이미 감산에 돌입한 것으로 사실은 아.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티가 안 나는 이유가 새로 지은 팹 같은 경우는 풀캐퍼로 아직 가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 그 시기를 점차 늦추고 있거나 예, 예. 아니면 팹의 절반 정도만 장비를 반입하고 일부는 놀리고 있는 방식으로 감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저희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 지표를 보면은 팹 캐퍼시티 증가한 거에 비해서 생산 물량이 늘지 않고 있어서 그 얘기는 팹 가동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 12월부터 모니터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감산 대책 그리고 또 수출 그러니까 그 소재 부품을 사오는 그 지점들을 다변화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아까도 우리 순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네. 공정 장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단시간 안에 대체할 만한 수준을 끌어올리는 건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긴 흐름에서 보면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또한 한 단계씩 가야 되겠지만 예. 그것이 지금 당장 3개월, 4개월 뒤에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막히게 되면 네. 그것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시차가 맞지가 않아서 예. 어쨌든 그거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국산화 문제는 좀 긴 호흡에서 병행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일본 수출 규제를 정부가 좀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줘야 기업들도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머스트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